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전년도 입시 결과와 경쟁률, 그리고 2022학년도 전형에 대한 분석, 5부, 이번 시간이 이제 5부가 되어지는데, 5부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의 대학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대학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경북대학교, 그 다음에 계명대, 대구 가톨릭대학교, 동국대, 경주, 영남대학교 이렇게 5개 대학이 될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먼저 기본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경북대학교하고 계명대를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고 1부에서는, 그리고 2부에서는 이어서 나머지 3개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 동국대, 경주, 영남대학교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아시겠지만 2022학년도 약학대학 선발대학이 확정이 되어졌죠. 총 37개 대학들 중에서 35개 대학 1523명을 선발하기로 확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대학이나 모집 인원의 의미에 있어서 상당히 의학 계열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의학 계열이라고 하면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또는 수의대까지 포함을 시킨다고 봤었을 때 모집 인원의 선발 비중이 가장 큰 게 당연히 의대와 약대다 보니까 대부분 의학 계열, 그럼 사실상 의대와 약대로 나눠진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 학생부 기재하게 되어질 때는 대부분 기재 방향이 의사와 약사로 기재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질 때는 약대를 원서를 쓰면서 의대나 치대를 원서를 쓰거나 의대의 원서를 쓰시게 되어지면서 치대나 약대를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치대나 한의대나 수의대를 자기소개서에서 다 못 박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치대나 한의대나 수의대가 모집 대학과 모집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6개의 원서 지원을 하나의 학과로 원서 지원을 몰아서 원서를 쓰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렇죠? 특히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가능할 수 있지만 지역인재 전형이 아니신 경우들은 대부분 학생과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만으로 수의대를 6개를 쓴다든가 한의대를 6개를 쓴다든가 치대를 6개를 다 나눠서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생부에 기재하게 되어질 때는 대부분 어떤 방향으로 의대 방향이거나 약대 방향으로 기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약대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깊이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올해 약대 입시가 늘어나는 건 되게 환영할 부분이긴 하지만 혼란스럽죠. 왜 혼란스럽냐면 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전년도에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경쟁률도 없고 전년도 입시 결과도 없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대학의 어떤 전형에서 어떤 학생들을 뽑을 것인지, 어떤 유형의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평가 반영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원서 지원 자체가 깜깜이가 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런 의대 전형에 대한 분석들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의대 전형의 내용을 분석하게 되어지면 첫 번째, 의대를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약대를 원서를 쓰시는 분이 계실 거고, 약대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의대 원서를 쓰시는 분이 계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의대의 어떤 전형의 특징들은 결국 의대 선발의 전형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약대를 선발하는 전형과 평가 방식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학과 전형을 이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를 지원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직급은 100% 의대를 쓸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 막상 나중에 6월, 7월, 8월이 되어졌을 때, 9월이 되어졌을 때 모든 대학을 의대로만 쓰는 거는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를 쓰면서 약대, 치대를 쓰거나 서울대나 연고대를 원서를 쓰는 것도 같이 고려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애는 의대를 갈 거야, 나는 의대를 6개를 쓸 거야 라고 하지만 의학계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원서 지원은 반드시 상향 지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향도 있을 수 있고 안정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적정 지원도 같이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원서 지원이 다각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5개의 대학의 경쟁률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건 2020년도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2021년도에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과 교과 성적 평균은 2019년도와 2020년도에 교과 평균 성적이 게시가 되어져 있어요.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과 평균 성적은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 왜냐하면 대학에서 발표한 이 내용을
보시고대로 다 믿으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게 솔직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직할 수 없다고. 왜? 대학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으니까. 첫 번째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많은 학생들의 원서전을 이끌어내야 되는, 다시 말해 이 두 가지의 목적이 양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발표하는 이런 교과 평균 성적에서는 그런 대학이 가지고 있는 복잡성들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런 교과 평균 성적을 볼 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느 대학교 내신 성적 몇 등급이면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런 교과 평균 성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종합적인 경쟁력을 고려하셔야 돼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경쟁력을 고려할 때 합격 가능성이 있느냐. 이 종합적인 경쟁력에 해당되는 것은 첫 번째는 나의 교과 성적, 두 번째는 나의 비교과의 우수성,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학생부가 가지고 있는 우수성, 또는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유형, 고등학교의 입시 결과 실적,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 또는 마지막으로 가게 되어지면 우리 아이가 과연 면접에서 얼마나 강점이 있을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려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고려하시면서 이걸 참고로 보시는 게 좋지. 교과 성적을 마치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 2.10이라고 하면 2.10이니까 나는 2.0 맞으니까 붙을 수 있겠다든가, 아니면 2.10이니까 2.20 맞으면 안 된다든가, 이렇게 교과 성적으로 원서지의 기준을 잡으시면 안 되고 단지 참고 사항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또 드립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되어지면 경북대학교, 계명대, 대구카톨릭대, 동국대 경주, 영남대학교가 있지만 사실은 이 대학은 여러 가지 유형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대구, 경북 지역의 학교들 중에서 자사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활동의 우수성이 강조가 되어지는 전형은 딱 하나가 있죠. 뭐가 있냐면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보시는 것처럼 교과 평균 성적이 2.10에서 2.25 정도의 교과 평균 성적이 나왔는데, 교과 평균 성적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뭐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원한 학생들이 교과 성적의 우수성보다는 활동의 역량이 우수성이 있는 학생들이 지원했다. 두 번째, 경북대학교의 수능 최저 충족이 수능 최저 기준이 매우 높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의 미충족 비율이 높다 보니까 결국은 교과 성적이 낮아졌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경북대학교가 활동의 역량이 강조가 되어지는 자사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지원이 되어지는 학교로 하나로 분류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학교가 있죠. 그게 바로 계명대학교. 계명대학교의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종합 지역 전형은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대학이다 보니까 2020년도와 2021년도의 경쟁률을 보게 되면 30.35대 1, 그리고 33.25대 1, 그 다음에 20.67대 1로 경쟁률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는데, 계명대학교는 2022학년도로 가면서 수능 체제를 반영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은 그 전에 비해서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동국대학교 경주가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동국대 경주의 특징은 뭐냐면 경쟁률이 매우 높다는 점. 특히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년도에 경쟁률이 12.53대 1이었는데 경쟁률이 42.82대 1로 올랐고,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은 14.40대 1에서 경쟁률이 22.86대 1로 그렇게 경쟁률이 대폭 오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대학의 특징, 대구, 경북 지역의 대부분의 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바로 뭐냐면 지역인재 전형이면서 학생부 교과 중심의 대학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과 그 다음에 계명대학교 학생부 종합과 지역인재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들은 대부분 다 지역인재에 기반을 두면서 학생부 교과의 반영 비율이 높은 전형에 해당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대구 경북 지역의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첫 번째는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것. 계명대의 수능 체제가 세계 영역 등급 합이 3에 과탐 하나 정도가 되기 때문에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가운데에서 내신 성적이 1.30 정도에 이내라면 어느 정도 합격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동국대학교 경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전년도에 12.53대 1에서 42.81대로 경쟁률이 엄청 올랐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2020년도에
교과 평균 성적이 2.3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대학에서.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나 각종 사이트나 각종 입시 설명회 할 때 이 부분을 엄청 부각시켰죠. 내신 성적 2.0으로도 또는 내신 성적 2.30으로도 의대를 갈 수 있다. 이렇게 다시 말해 이렇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문구를 가지고서 자꾸 기사화시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학부모님들이 그런 걸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는 점. 우리가 흔히 말하면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난 내신 성적 안 좋아, 수능 최저도 안 좋아. 그런데 쉽게 의대를 가는 방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내신 성적도 안 좋고 수능 최저도 안 되는데 의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지만 우리가 2021학년도에도 그랬지만 2022학년도로 가도 의대 또는 의학 계열에 대한 선호도는 점점 더 높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원하고 많은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을 거는 그 구간에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낮은 성적대에서 대학을 합격한다? 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기사의 내용들에 혹하지 마라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신 어떤 것들이 있냐면 많은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져 있고, 더군다나 수시의 원서 지원이 6번으로 제한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서 지원이 3회로 지어졌다. 정시처럼 3회로 제한이 되어졌다. 또는 원서 지원이 6회로 제한이 되어졌다. 원서 지원이 제한이 이루어졌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원서 지원이 3회로 6회로 제한이 되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득점자, 고스펙자라 하더라도 입시에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추가 모집은 다 끝났지만 추가 모집처럼 원서 제한이 횟수 제한이 없다라고 한다면 학생이 모든 대학에 원서를 쓸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진다면 고스펙을 가진 학생, 내신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는 학생이 실패할 이유가 없어요. 입시에서 전혀. 하지만 원서 지원이 3회, 6회로 제한이 되어지게 되면 결국은 고스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원서 지원에 따라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항상 제한된 원서 지원의 횟수 안에서는 기회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이유도 바로 내 성적대에서 실패하지 않고 기회 구간을 찾아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국대 경주가 왜 이렇게 내신 성적이 높았는지 이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자료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북대학교를 먼저 이제 우리가 보시게 되어질 텐데요. 경북대학교는 당연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대학이기도 하고 전체 의대로 봤었을 때도 위상 자체가 매우 높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요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쏠림 현상이 크고,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특히 경북대학교가 선호도가 매우 높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대부분 상위권 대학 다음에 있는 아주대, 가천대, 단국대, 천안, 그 다음에 경북대, 요 라인으로 연결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북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도 지역인재 전형에서도 학생들의 선호도가 매우 집중되어지는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20, 21, 22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전형적 선발 인원의 변화는 별로 크진 않아요. 단지 눈에 띄는 것은 2022학년도로 가면서 논술 전형의 선발 인원이 20명에서 10명으로 줄었고, 그리고 그 인원만큼이 정시의 선발 인원이 50명으로 15명이 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을 보시게 되어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형의 변화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반영 비율이 전년도에 70%, 인적성 면접이 30%였는데 올해부터는 학생부 교과 반영 비율을 80%는 늘리고 인적성 편향을 면접 비중을 20%로 줄여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면접 비중이 늘거나 줄거나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는 있는데, 대학에서 일단은 학생부 교과 지역 전형에 교과 평균 성적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왜 이런 이유가 발생이 되었냐 생각해보면, 경북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종전에는 4개 영역 등급 합의 5에 과탐 1과목 반영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수능 최저를 3개 영역 등급 합 3에 2과목 평균 절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낮췄다고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수능 최저를 낮추면서 결국 내신의 반영 비율을 조금 더 높이고, 그리고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과 학생부
종합지역인재 전형의 전형을 어떻게 나눴다? 확연하게 나눴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과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 자체가 전형 구분이 뚜렷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대구 경북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우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과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 복수 지원을 하거나 전형 구분이 없기 때문에 경쟁률에 따라서 원서 지원을 했다면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과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을 좀 더 뚜렷하게 구분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은 종전에는 다단계 전형을 실시했었는데 2022학년도부터는 서류평가 100%로 선발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종전에는 자기소개서가 반영이 되어졌는데 자소서를 뺀 학생부 100%로 선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학생부 100%로. 그리고 면접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도 들어가지 않고,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도 반영이 되어지지 않은 서류평가 100%로 반영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마치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과 유사한 형태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형의 특징이 되어지면 사실 다단계 전형이 되어지면 합불이 되게 분명하죠. 근데 일괄 합산 방식으로 해서 합불을 결정을 하고 나면 사실 불합격한 학생들이나 합격한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왜 붙고 왜 떨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형인 경우에는 대부분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한양대 학생부 종합이라든가 아니면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특징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전형의 특징들은 대부분 학생부의 교과 성적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교과라든가 학생부 활동의 우수성 또는 고등학교 유형 자체가 활동의 우수성이 강조가 되어진 학교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사고나 특목고나 영재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은 1단계 배수를 5배수에서 3배수 정도로 배수를 낮췄어요. 배수를 낮춘 이유는 아무래도 충분히 이제 3배수 내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수능 최저를 낮췄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수능 최저가 높았었을 때는 수능 최저의 미충족 비율들이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배수를 높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통과를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높였다가 수능 최저를 낮추니까 1단계를 통과할 학생들이 높기 때문에 수능 최저의 배수를 낮춘 거란 말이에요. 3배수로. 그런데 만약에 2022학년도에 수능의 난이도에 따라서 만약에 실제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를 미충족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은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내신 성적이 더욱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형이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 수능 최저가 4개 영역 등급합 5에서 3개 영역 등급합 3으로 수능 최저를 낮추면서 5단계 5배수를 3배수로 배수를 낮췄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했었을 때 5배수에서 3배수로 낮춰도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만약에 2022학년도 수능이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난이도에 실패한다든가 수능이 어렵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져서 학생들이 만약에 1단계 배수하는 숫자가 예상만큼 나오지 않으면 2022학년도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에서의 내신 성적은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을 우리가 약간의 기회로 우리가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내신 성적이 조금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은 어찌 보면은 전형이 확실하게 구분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결국은 교과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인데 전형 간의 어떤 구분을 좀 더 뚜렷하게 했다고 볼 수 있고, 종합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자사고, 특목고, 과학고 학생들에게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은 전형의 변화가 큰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22학년도 원서 쓰시게 되어질 때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교과 성적이 1.13에서 1.18 정도의 교과 성적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는 1.05에서 1.11인데 내신 성적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물론 이건 내신 성적이 높은 거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경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위쪽 대학으로 올라가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대부분 서울이나 경기권 주요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사실 마땅히 쓸만한 대학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북 지역의 최상위권의 내신 성적을 가진 학생들은 이쪽에 반드시 원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조금 의심을 갖거나 의아한 부분은 뭐냐면 그렇게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원서를 지원해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충원율이 10명 중에 2명이니까 20%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점. 그 점이 좀 의아하고 그리고 최저 충족의 충족 비율은 상당히 높죠. 41%의 충족 비율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경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는 분들은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높은 학생들, 다시 말하면 이 학생들은 경북대학교 밑에 원서도 쓰지만 경북대학교가 최하위 대학이 아니라 경북대학교가 최상위 대학이 아니라 최하위 대학이거나 중간 정도의 지점을 놓으면서 경기권이나 서울 쪽에 공략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체제의 충족의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되어지는 분들이 원서를 쓰다 보니까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특징은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지금 특징을 보시게 되어지면 내신 성적이 1.25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보통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니라 자사고나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 활동 중의 학생들이 실제 선발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11%나 14, 18%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 최저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과학고나 자사고, 영재고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학생들, 그 다음에 일정 정도의 내신 성적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원서 지원을 해볼 만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 충족하면 붙는다. 뭐 이런 공식이 적용이 되어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달라지는 점은 뭐냐면 2022학년도부터 수능 최저가 낮아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22학년도에서는 내신 성적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내신 성적이 향상이 되어진 다시 말해서 경희대 정도의 내신 성적 1.7에서 1.8 정도의 내신 성적이 평균 성적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2021학년도에 2020년도의 경쟁률이 7.27대 1이고 그 다음에 학생부 평균이 1.54니까 대부분 이런 거죠. 2020년도에 발표가 되어진 학생부 교과 평균 성적이 원서 지원 학생들에게 뭔가 긍정적인 신호를 주게 되어지면 내신 성적이 낮은데? 또는 수능 최저가 낮은데? 모집 인원이 늘어났는데? 라고 하면 대부분 경쟁률이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몰리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보니까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역인재 전형은 경쟁률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올랐어요. 7.27에서 7.67 정도로 경쟁률이 상승하게 되어졌다라는 점을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의외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경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 이렇게 세 개의 전형 중에서 가장 의아한 부분들은 경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에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 평균 성적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높은 이유는 도대체 뭘까? 두 번째는 교과 성적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충원율이 20%밖에 안 나오는 이유는 과연 뭘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이 만약에 다른 대학에 지원하게 되어진다면 도대체 어떤 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자료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2020년도에 경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신 분들, 다시 말하면 내신 성적의 우수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상위대학에 도전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쓸 수 있는 전형이라고 한다면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이 있겠죠. 34명을 선발하고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5명,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 학생부 교과 5명, 연세대 미래 학생부 교과 전형의 14명, 총 59명 정도를 선발하는 고려대, 가천대, 인하대, 연세대, 미래 정도의 원서 지원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학생부 교과로만 원서를 쓴다면. 그런데 2022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 자,
연세대학교 미래 창인제 전형에서 15명이에요. 그렇죠? 15명. 그 다음에 카톨릭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이 신설이 되어졌죠. 10명.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30명. 연세대학교 교과 추천형에서 22명을 선발합니다.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 5명.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 지역 추천인재 전형이 10명이니까 총 92명 정도. 다시 말하면 모집 인원이 58명에서 92명 정도로 모집 인원이 확대되어졌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경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는 분들, 다시 말하면 수능 최저를 충족할 가능성. 두 번째는 높은 내신 성적을 가졌던 학생들이 전년도에 20%밖에 충원율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2022학년도는 상위대학으로의 확장성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2022학년도에는 상위대학의 확장성이 매우 커진 거예요. 그쵸? 보신 것처럼 대학도 늘어났고 모집 인원도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세대학교 면접형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어지면 면접형에서 학생부 교과 추천형으로 바뀌었는데 전년도에서는 교과 40%에서 올해는 교과 100%로 교과 반영률이 늘었고 연세대학교 미래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는 교과 60%였는데 2021년도에 교과가 100%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은 전년도에 2021년도에는 학교 추천이 학생부 교과 60%에 서류 20% 면접 20%였는데 2022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학교 추천 학생부 교과 반영 비율이 80%로 늘어났어요.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경북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경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내신 성적이 1.05나 1.13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셨던 것처럼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합의 충원율이 20%밖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동성이 떨어졌는데 2022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 상위대학의 확장성이 매우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상위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계명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하고 모집 인원의 변동사항은 거의 없죠. 그렇죠? 2021년도, 2022학년도로 가면서 모집 인원의 변화는 없는데 가장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계명대학교는 전년도에는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미반영했는데 2022학년도로 가면서 수능 체제를 반영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은 전년도에는 4배수 두고 서류평가 100%에서 2단계에서 1단계 80에 면접 20%를 반영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수능 체제를 반영하기 때문에 세계 영역 등급 합의사 과탐 한 과목을 반영해요. 수능 체제를 반영하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1단계 배수를 7배수로 높였죠. 왜냐하면 수능 체제의 미충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7배수로 높였고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도 마찬가지로 4배수에서 7배수로 배수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모집 인원이 4명이나 6명 정도의 모집 인원은 사실 너무나 적은 모집 인원이기 때문에 원서 지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꺼려하는 원서 지원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원서 지원에서 모집 인원이 많으면 사실상 안정적인 원서 지원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학생들이 몰리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합격하는 학생들 사이에서의 점수 편차폭이 크게 벌어지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내신 성적에 강점이 있거나 수능 최저에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모집 인원이 많은 쪽으로 원서를 쓰게 되는 거고, 하지만 내신 성적에 불안정성이 있거나 수능 체제에 불안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모집 인원이 적은 쪽으로 가서 위험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위험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만 거기서 기회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적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 수능 최저의 가능성에 따라서, 특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전년도와 달라지는 게 없고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수능 체제는 세계 영역 등급 합의 3회 과탐 한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수능 체제는 약간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계명대의 수능 체제는 약간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계명대의 입시 결과를 보시게 되어지면 학생부 교과와 지역인재 전형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는 2020년도에
17명 모집에 205명이 지원해서 12대1 정도. 그리고 추합번호는 13명. 그쵸? 17명 중에서 13명이 충원이 되어졌고 학생들의 내신 평균 성적을 1.16, 90%는 1.30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19명 모집에 22명이 충원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1.26에서 1.35 정도의 학생부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명대학교의 충원율이 높아요. 충원율이 높은 이유는 계명대학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기준이 세계영역 등급 합의 3회, 그 다음에 과탐 하나를 반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지역인재 전형의 수능 체제와 동일하죠. 그렇죠? 2022학년도는 그렇기 때문에 계명대학교 수능 체제가 높기 때문에 결국은 충원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다른 대학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계명대학교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지역인재 전형에서 학생부 등급이 사실은 평균과 90% 평균 점수가 1.16에서 1.36 정도가 되어진다고 하면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서 지원한 학생들의 경쟁률이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 13.68대 1, 그 다음에 교과 일반 전형이 13.96대 1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경쟁률이 매우 높은 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비교되어질 수 있는 학교들이 을지대나 건영대 같은 학교들이 비교되는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대학들은 대부분 경쟁률이 매우 높죠. 보통 25대 1, 30대 1의 높은 경쟁률이 나오는데 경쟁률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대학에서 발표한 학생부 등급 평균 성적이 대부분 1.5나 1.6 정도가 되어지면 1.7이 되어지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몰리는 현상들이 많아요. 대신 계명대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서 쓰시는 분들은 계명대학교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 단 뭐가 문제냐? 수능 체제를 충족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관건일 것 같아요. 왜? 수능 체제를 일단 충족한다고 가정했었을 때 교과 일반 전형이나 교과 지역 전형이 충원율이 높다는 점이죠. 결국은 충원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모집 인원이 확대되는 거죠. 19명을 뽑는데 22명이 충원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전체 선발 인원이 41명이 되는 꼴이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상당히 큰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충원율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충원이 많이 되어지면 최초 합격자와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학생부 등급의 90%가 1.30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1.50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나에게 유리한 요소, 어느 대학 봤더니 수능 체제가 낮아서 유리해, 어느 대학을 봤더니 내신 성적이 낮아서 유리해, 그거를 고지고대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몰려드는 경쟁 구간에 원서를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계명대와 같은 요 정도의 수능 체제와 또 학교에서 보여주는 학생부 등급의 평균과 90%의 내신 성적,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원서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커다란 위험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경쟁률이 2019, 20, 21년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경쟁률의 상승폭이 크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21학년도에 2020년도보다 경쟁률이 소폭 상승을 했기 때문에 2022학년도는 경쟁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대학교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과 지역교과 전형은 원서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과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은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전년도의 경쟁률이 33.25대 1, 35대 1, 36대 1. 물론 당연히 이제 수능 체제를 미반영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모집 인원이 너무나 적고, 그리고 사실 여기에 붙은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이동 가능성이 적어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의대는 수능 체제를 충족하지 않으면 충원율이 발생이 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에서 또 붙어야 된다는 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는 것처럼 계명대학교가 19년도로 가게 되어지면 충원율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계명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은 수능 체제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경쟁률이 소폭 하락한다 하더라도 모집 인원이 확대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모집 인원이 확대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번 시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경북대학교, 그 다음에 계명대학교,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경북대학교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과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의 특징을 뚜렷하게 구분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어차피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은 대부분 수능 끝나고 바로 보기 때문에 면접 비중이 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전형에서 면접을 없애고 자기소개서를 없애면서 서류평가 100%로 가져가기 때문에 뽑고자 하는 고등학교의 유형과 뽑고자 하는 학생들의 선발 경향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학이 수능 체제가 바뀐다고 해서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선발하고자 하는 고등학교의 유형,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유형, 평가 방식이 바뀌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으세요. 대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북대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지점은 바로 어디에 있냐면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 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경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 전년도에는 충원율이 매우 낮았지만 2022학년도에는 충원율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충원율이 확대가 되어지면 합격생의 교과 성적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들을 보기 때문에 달라질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제가 다시 준비해서 2부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